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 오늘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장중에 28%까지 급등을 보여줬다가 현재도 2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소름이 돋는 거는 제가 이 눌림목 라인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광통신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 가져가는 홀딩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그 기준을 지금 단 하루도 깨지 않고 올라오더니 오늘의 이 급등까지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그 초과열에 대한 그 시나리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상승,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상승을 위해서, 이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때도 한 주도 틀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제 한파동이 더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 역시도 지금 140%대를 돌파를 하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잘 믿고 지금까지 잘 가지고 오신 분들 정말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문자를 주셨던 분들에게도 이 오늘의 장대 양봉 하나만큼은 좀 챙겨드린 거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수익이 14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좀 겁도 나고 하는데, 자, 이 대한광통신 우리가 여기서 이 수익을 더 극대화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일부라도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기분 좋은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와 함께 잘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보신 분들, 혹은 현재 이 종목 수익권이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파동에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신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저도 더 힘을 내고 이 다음 목표가와 수익 극대화 시나리오를 또 정교하게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에 와서, 태양광통신은 제가 계속 이 윗꼬리도 틀리지 마시라고 했고 계속 틀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죠. 포물선. 정말 S급 차트라고요. 자, 보통 일반적인 상승은 이렇게 추세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근데 포물선에 대한 상승은 이 추세대를 또 타고 또 이 추세대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 올라온 겁니다. 세력들이 이 추세대 위에서 놀 때, 그럴 때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렸었던 게 이 대우건설이라는 차트였죠. 대우건설도 그와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돼서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그거와 이제 똑같은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끌고 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 포물선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초과열이 나온다고 했어요. 즉 깨끗한 그 장대 양봉이죠. 그러니까 클로즈 양봉. 근데 그게 이제 대한광통신에서 오늘 나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초과열에 대한 시나리오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렸죠. 이 극한의 양봉 뒤에는, 그러니까 포물선 상승에서는 반드시 이 급등 뒤에는 이 급락도 존재를 한다고요. 자, 보시면 오늘도 그냥 이 상한가로 그냥 닫아버리면 되는 종목을 왜 25%, 28%대에서 버티기만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도 이제 세력들의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상한가를 갈 듯 말 듯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들을 꼬드기는 거죠. 자, 이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윗꼬리가 달면서 흔들어 버리면 팔고 싶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잘 매집해온 물량을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더 강하다, 더 가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초과열이 나오고 이 과열권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 클로즈 양봉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난 그 심리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도 고점권에서 물량을 살살 넘길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이 고가권에서 지금 추격자의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도 바닥 라인에서부터 잘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세력들과 같이 사실상 물량을 지금 야금야금 넘겨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은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에서도 좀 명확하게 발생이 되는데, 자, 주가가 이 파란 밴드에 오게 되면은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 신호를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이 앞에 상승에서도 보시다시피 과열권에 주가가 진입을 했을 때는 시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과열로 오는 그 시나리오가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이 과열 밴드 안에 주가가 진입을 한 겁니다.
자, 제가 비교해드리는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렇게 과열권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시간 조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뭐 앞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 과열이 왔다는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다음 건에는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이 조정기를 맞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정기는 우리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보여드린 대우건설처럼 시간 조정이 나고 나서 다시 과열로 가는 파동도 있지만 반대로 이 삼천당 제약처럼 이렇게 과열권에 진입을 한 주가가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열 라인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일부라도 팔아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정에 대한 형태를 보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열이 왔고 시간 조정이 양호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수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박스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더 과열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다음 과열로 가는 이 파동이 나온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홀딩의 기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바로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간다. 그죠?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깨졌을 때 파는 게,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는 게 그게 국룰이긴 해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 5일 선을 깨지는 걸 보고 팔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오른 양봉이 지금 25%인데, 그러니까 이 25%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과열 밴드에 진입을 했을 때 일부를 팔아주고 그리고 이 5일선이 깨질 때는 우리가 전량 이 엑시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정이 발생이 되면 조정에 대한 그 형태를 충분히 보고 다시 살지 말지 판단을 해보자. 일단은 이 과열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좀 팔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과열 신호가 지금 이 대한광통신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같은 관련주인 이 빛과 전자도 보시면은 흐름이 지금 어떠냐면, 자, 보자고요. 얘도 이 과열권에 지금 진입을 한 거예요. 그죠? 과열권에 왔을 때 조정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과열권에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S급을 넘어서 S++급이에요. 과열 밴드의 상단을 타고 가는 종목. 정말 이거는 초초 과열인 경우에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세력들이 보통 거래 정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보낼 때 그럴 때 나오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래 정지가 풀리는 그 다음 날에 대부분 엑시트를 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이 광전자가 거래 정지가 풀리고 그 다음날에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도 같죠. 그때 이제 이 대한광통신도 같이 밀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 잘 사와서 지금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던 이 조정장에서도 지금 이 미친 수익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사온 만큼 우리가 또 잘 팔아봐야겠죠. 제가 일찍 올려드린 이유는 이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이 월요일까지 이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할 겁니다. 잘 사왔으니까 잘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고점 신호가 나올 때 제가 엑시트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팔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건데 지금 보이시는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이 대한광통신 제가 말씀드린 그 특이점이 발생할 때 제가 이 매도를 할 때 이제 문자가 갈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대응을 못하면 순식간에 또 수익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 포물선 뒤에는 항상 이 급락이 존재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상기를 시키면서 꼭 문자 받으셔가지고 우리도 고점에서 엑시트를 좀 잘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매도가 떨어지고 나서의 그 이유에 대한 흐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과열권에서 포물선에서 왜 급락이 나오냐? 이거 이제 세력들이 한번 강하게 매도를 떨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기 매수세가 얼만큼 있는지 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들이 물량을 좀 잘 받아주네. 그럼 더 올려볼까 하면서 그럼 이 대우건설처럼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한 파동이 더 나오는 거예요. 자, 밀어봤더니 매수세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삼천당 제약처럼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일단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조정에 대한 그 형태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그 형태를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살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형태가 나오더라도 제가 이 대우건설의 이 조정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이 대한광통신도 잘 잡아드릴 테니까 그 타점 역시 받아보실 분들은 미리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저랑 같이 그 자리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